물질은 우리 몸이 우리 면역 세포가 이물질로 얘기해요. 독으로 얘기한다. 독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생채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항상 상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효소가 죽지 아니하는 생채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해봐요. 삶은 채소. 자,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미국 사람들은 시금치를 안 삶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 식당에 가면 시금치가 생으로 나와요. 생으로 된 시금치를 먹은 것과 여러분들이 삶아서 참기름 넣고 무친 시금치를 먹은 것과 어느 것이 소화가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도 삶으면 더 질겨져요. 자, 생시금치를 씹으면 잘 씹혀요. 근데 삶은 시금치를 씹을 보세요. 잘 안 씹혀요. 질겨져 있어요. 이 물에 녹지 아니한 섬유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빗자루 역할, 청소부 역할을 하고 내려가면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이 적당한 거기로 굳어져 가지고 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삶은 이 섬유소를 먹으면 이게 질겨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육모 사이 같은 데 끼입니다. 끼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썩으면 우리 세포의 육모가 정상적으로 딱딱 붙어 있고 육모 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썩은 음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손상을 입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벌어져요. 벌어지면 그 사이를 통해서 나쁜 독소들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니까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장누수 증후군. 그러니까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흡수가 빨리 돼요. 안에 효소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우리가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우리 몸이 그걸 소화를 안 시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것도 삶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숙변을 형성하는데 되고 그게 또 제대로 수분을 흡수해서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먹으면 절대로 변비가 안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절대로 변비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쾌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싹 소화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항상 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삶거나 구운 고기, 그러니까 생과일과 생채소, 생강가루 외에는 그 속에 어떤 종류의 효소도 없다. 삶거나 굽거나 지지거나 볶거나 하면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돼. 그럼 그 안에 아무리 비타민 C가 많다 할지라도 그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소화, 분해, 흡수가 안 됩니다. 독이 남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천년의 음식을 천년의 그대로 우리 혀에 닿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다 혀에 닿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린 것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우리 회장님은 이문 회장님은 쌀도 생으로 먹잖아요, 그죠? 씨앗즙 짜가지고 씨앗하고 같이 이제 생으로 드시죠.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고, 현미도 익히면 아무래도 파괴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효소가. 근데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도 입에서 잘 씹어야 돼요.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는 되는데 비상 상황에서 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에서. 침에 섞여 있는 아밀라제. 그게 곡류를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예요. 위에서 나오는 것은 디아스타제 이런 것들이고, 근데 곡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침하고 잘 섞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꿀꺽 삼키면 아밀라제와 잘
이렇게 안 섞인 공유가 내려가면 위에서는 소화시킬 기능이 없는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지어서 가지고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리면 아밀라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급히 끌어와야 되니까 아밀라제를 어디가 만들어내느냐 하면 췌장이 만들어내요. 췌장. 근데 췌장의 원래 기능은 우리 당분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유의 기능인데 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췌장이 아밀라제를 분비해내는 일을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는데 맨날 하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힘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 췌장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이. 그러니까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옛날에는 뭐 초인종이 고장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단순한 식사 습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췌장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쩌다 급할 때 밥을 급히 한 번 정도 먹었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분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습관이 그렇게 돼서 내 입에서 꼭꼭 안 씹고 그냥 덜렁덜렁 뭐 먹는 습관화돼 있으면 이게 췌장이 혹사를 당하거든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죠, 그죠? 근데 하나가 망가졌을 때 이걸 응급 상황에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몸이 나중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빨리 돌이키라고 나타나는 것이 병이라는 증상이에요. 증상. 처음에는 예를 들어 암도 처음부터 암이 툭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양성 종료. 대장암 같으면 폴립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그 내시경 하면 그게 나중에는 용종, 그 용종 떼냈다 그러죠. 그 용종들 관리를 잘 못하고 계속 나쁜 습관을 가지면 계속 용종이 계속 생겨요. 그게 나중에 발전하면 뭐로 되느냐 하면 암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그런 폴립이 생기고 용종이 생기고 아니면 어때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어디에 뭐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이 주는 신호예요. 신호. 이렇게 지금 막 못 견뎌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신호인데 우리가 그 신호인 줄도 모르고 그 신호를 자꾸 망가뜨리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신호가 자꾸 주니까 병원 현대의학은 증상을 없애는데 포인트. 일단 안 아프면 나은 걸로 만들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가면 증상을 싹 없애줍니다.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이 면역 시스템을 아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 관절염이 있어서 가면 그 염증과 싸우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너무 망가지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계속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에 아프니까 붓고 뻘겋게 되고 막 걷지 못하고 하니까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뼈 주사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피부에 막 가려움증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 피부병 약 가면 그 치료하는 약 안 줍니다. 우선에 막 아프니까 우리 면역이 못 싸우게끔 그걸 떨어뜨리는 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괜찮으니까 나은 줄 아는데 낫는 게 아니고 속에서는 이제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학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암도 최후의 신호거든요. 암이 막 이제 이 막 붙들어 두고 그 안에 바이러스하고 막 나쁜 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하는 걸 잡아두는 거예요. 암이라는 형태로, 최후의 형태로. 그게 막 신호를 보내는데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암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암을 자르는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을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주고 독소를 뽑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좋은 세포를 막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딱 자르고 다시 그 증상이 생길까 봐서 그 신호인데 내 몸이 막 이제 내가 다급해서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인데 그럼 원인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걸 딱 잘라버리고 또 생길까 겁난다 해가지고 이거 항암 받아야 된다. 항암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방사선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암이나 방사선이 요즘 표적 치료제라서 암세포만 치료한다고 하는데 말짱 거짓말이에요. 정상적인 세포도 손상을 다 입어요. 그만큼 독하거든요. 방사선은 쪼이면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들만 다 죽일 뿐만 아니고 그 방사선이 들어가면 몸 안에서 잘 안 나옵니다. 왜 일본에 그 무슨 어디 원전 사고 났잖아요. 지진 때문에 뭐 쓰나미 때문에. 지금 그 동네는 사람들 안 가려고 해요. 왜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야단이 났었잖아요. 막. 방사선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뭐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암에 대해서 그 증상을 제거하고 다시 살아나려니까 안 살아나게, 그게 암세포가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막 디립닥을 막 갖다 쏘는 거예요. 쏘는데 한번 몸 안에 들어간 방사선은 점차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현대의학이 인류에 끼친 공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증상을 없애서 치료했다는 데다 둔 거예요. 안 아프면 된 거니까. 그러면 또 생기잖아요. 암이 왜 다시 재발해요? 그 나쁜 습관을 그냥 가지고 나쁜 거 집어넣고 나쁜 생각하고 그대로 사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천연 치유는 그 조건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집어넣고 나쁜 거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고 치유. 이 의미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시는 즙이 놀랍게도 천년의 당이 이 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혀에서 정상 작동을 하죠. 그죠? 천년이 주신 단맛, 천년이 준 쓴맛이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신 즙 안에 단맛, 짠맛, 쓴맛 다 있죠. 그죠? 신맛도 있고. 이게 천년의 맛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작동이 정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전기신호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어졌던 전해질의 밸런스도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과 그 다음에 바이타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일 채소 안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있었죠.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